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중개업의 생애를 강의하게 된 졸업생 대표 14학번 염정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 강사도 아닌 저를 이 자리에 이렇게 소개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귀한 시간 내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사실은 중개 실무는 제가 자신 있는데 강의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강의 달인도 아니고 위협한 점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중개는 사실은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과 의식주 중에서 주가 여러분들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들으시면서 이러하게 이렇게 중개가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중개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처음에 개설 등록 절차가 있어요. 개설 등록 절차는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 들어가 보니까 저도 중개업을 한 지가 한 15년이 됐기 때문에 개설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15년 만에 로그인을 해갖고 2년 이제 요새 연수 교육이 있어갖고 2년에 한 번씩 이제 사전 교육, 사이버 교육을 한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2년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15년 중에서 2년 전에 들어가고 올해 이제 또 처음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순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구청에다가 담당자한테 또 확인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무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이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를 갖다가 이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당연히 있으셔야 하게 되겠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교육 이수증 사본, 1년 이내 것이 1년이 지나가면 다시 또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권용 사진 2매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이쁜 사람이면은 이제 좀 빨리 이제 이거 빨리 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무소 이제 6번째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갖다가 일컫는 것이고요. 7번이 인장이 있습니다. 인장은 여러분들 인감도장이 있으시잖아요. 그 인감도장을 갖다가 말하는 건데, 통상 뭐 이제 저희 이제 중개업계에서는 뭐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이제 도장을 찍으면은 뭐 계약 성사율이 좋다 이래갖고 이제 그거를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 상하 이런 거는 이제 인주를 찍을 때 이제 깨끗하게 찍는다 그래갖고 상하 같은 거를 갖다가 좀 많이 이제 선호하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제증서가 있는데 업무보증증서입니다. 이제 이렇게 8가지를 구비하시고 이제 구청에다가 서류를 제출하시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개설 등록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실무잖아요. 저는 이제 실무 때문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체크가 상호입니다. 상호.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는 상일동에서 지금 제일공인중개사를 하고 있어요. 제일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일동에 이제 새로 이제 오픈하시는 분이 저랑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게 되면 제가 당연히 컨펌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역에 예를 들어 같은 동네에 이제 부동산을 이제 개설하고자 하실 때는 같은 상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수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동네에 이제 같은 동네가 아니더라도 저는 이제 상일동에 있는데 고덕동이 이제 저희랑 굉장히 인접해 있는 동네예요. 근데 이제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고덕주공 1단지와 저희가 이제 7단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고덕중앙연합회라고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 이제 태양공인중개사가 있었어요. 근데 고덕동에 태양공인이 있는데 상일동에 태양공인이 없으니까 태양공인을 갖다가 이제 간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덕동에서는 같은 우리 업무 지역인데 바운다리인데 태양공인을 사용하게 되면 헷갈리잖아요. 혼돈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또 도시 디자인과에다 컨펌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간판을 달고 거기서 컨펌을 하니까 다시 간판을 내렸어요. 간판을 새로 하는 데는 사실은 한 2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내리고 새로 하게 되면 이제 번거롭고 이제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개설 등록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굉장히 체크하고 주의해야 될 사항이 상호입니다. 상호. 그 다음에 이제 그 개설 등록을 했으면은 이제 중개를 하셔야 되잖아요. 중개 일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뭐 장롱송이나 뭐 서류처열에 뭐 전세나 월세나 매매 같은 거는 뭐 계약을 다 하셨기 때문에 기존의 양식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의 양식은 제가 이제 발췌를 안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SH공사나 LH공사를 갖다가 임대를 중개를 하실 이제 그런 기회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발췌해 왔어요. 왔는데 이제 SH나 이제 전세 임대주택 신규 지원 절차 이런 안내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18년도 거기 때문에 가장 최근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그 LH나 SH에 뭐 상위 저소득층자나 뭐 그다음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뭐 한부모 가정, 그다음에 탈북자 이런 분들에 한해 가지고 이제 LH나 SH 저소득층도 뭐 되는 거니까 소득이 예를 들어서 1분위에서 10분위까지 나눠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저소득층은 이제 LH나 SH 지금 전세자금 지원을 받아 갖고 지금 정부에서 뭐 200만 뭐 공공임대 뭐 200만 원 지원 이렇게 하는데 요런 지원을 받는 것도 다 LH, SH 자금을 갖다가 있는 그 공공임대주택 호수에 포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지원 절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 시 제출 서류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서류가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아요. 뭐 보면 순서가 LH 이제 이렇게 전세 계약서입니다. 이제 전세 계약서가 이렇게 있고요. 기존에 이게 앞에 전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제 이게 발췌한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통상 계약서는 똑같아요. 보면은 유형이 뭐 임대냐 뭐 이렇게 유형을 쓰고요. 그다음에 주소하고 뭐 소재지 표시, 그 금액, 기간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도장이 날인되는 이런 형식으로 지금 이거 LH 계약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보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카피해 드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H 전세 신청서 및 선순위 확인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면은 이것도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신청서 이제 LH에다가 신청을 할 때는 이제 LH 그 한부모나 탈북자나 이런 그 차상위 계층 분들이 LH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면 이제 그 입주 지원 이제 그 선택이 돼갖고 이제 당첨이 돼서 그게 이제 서류가 와요. 그 서류를 가지고 저희 이제 부동산에 이제 입주 지원을 갖다가 희망주택을 구입하러 오세요.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신청서에다가 기재해 보면은 호수하고 뭐 층 호수, 뭐 방 개수, 방수 있잖아요. 방호수, 보증금, 월세, 뭐 전세면 보증금 전세만 쓰면 되고 월세가 있으면 월세 쓰고 이제 가가 호호 청소마다 있고요. 여기 공인중개사 이제 뭐 여기 서명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선순위 보증금, 임차 보증금 확인서에도 뭐 층수, 호수, 그다음 방 개수, 보증금, 월세, 그다음에 뭐 그 선순위 임차 보증금 있으면 또 기재해야 되고요. 각 층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세세하게 세목별로 나열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임대인에 여기 중요한 게 주소하고 뭐 이렇게 확인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이게 들어가는 건 나중에 이렇게 이런 작업을 거쳐놓고 나중에 계약을 이제 하고자 했을 때 임대인이 이제 캔슬을 놓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이제 이 작업을 거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에 SH 임대 계약서는 또 이렇게 색깔이 없고 잠깐 달라요. 근데 내용은 사실은 똑같아요. 이제 안에 들어가 보면 또 표지는 예를 들어 이거는 저는 이제 공인중개사용이잖아요. 보면은 이제 그 SH용 같은 경우에는 뭐 핑크색이고 그 다음에 뭐 입주자한테는 뭐 초록색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한테는 약간 이렇게 다른 색깔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보자 이렇게 입주자용은 뭐 이렇게 뭐 초록색이고 임대용은 핑크색이고 뭐 이렇게 색깔별로 이제 달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현장에 가서 하실 때 보면은 특별하게 놀라실 것도 없고 새로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부동산 표시 내용은 거기에 이제 지금 보시는 프린트물하고 똑같이 아까 전에 내용은 뭐 소재지랑 뭐 이렇게 계약기간 뭐 임대인란 그다음에 뭐 보증 금액 이렇게 갖고 다 이게 날인을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임대인이 직접 나오셔야 돼요. 이게 LH랑 SH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직접 나오지 않으면 이제 걔네 LH, SH 법무사들이 계약을 일단은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임대인은 도장하고 신분증, 통장.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저는 융통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임대인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차인은 등기부 주민등록 등본 2통이랑 인감증명서 1통, 그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그다음 신분증, 자격증명서. 자격증명서는 한부모냐 아니냐, 수급자, 장애인, 차상위, 탈북자 등 이런 수급자 증명서를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제 발급받으셔갖고 하시면 되고요. 중개업소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 공제증서, 그다음에 통장사본,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LH하고 SH 같은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보통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LH나 SH는 SH에서 다 부담을 대신 해줘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통장사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서가 있죠. 이제 LH하고 SH는 자기네 이제 표준 기본 계약서를 쓰고요. 확인 설명서는 저희 공인중개사에서 통상 사용되는 그 뭐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발급을 한 걸 가지고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중개 보수 영수증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매물 명세서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양식을 넣어 봤어요. 이제 그 매물 명세에서는 보시면 뭐 소재지, 면적, 뭐 기타 한번 쭉 읽어 보시면은 제가 굳이 안 읽어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뭐 소재지랑 뭐 이게 건축 토지 면적이랑 연면적, 건축 면적, 그 다음에 뭐 이게 그 건축 연도, 층수, 그리고 지하철 뭐 주변에 그런 거, 보증금 얼마예요? 월세 얼마.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아까처럼 똑같이 층수 뭐 이렇게 쭉 이제 그 다음에 임대 뭐 유형이 뭐 어떻게 방이 몇 칸이냐, 뭐 한 칸이냐, 두 칸이냐 이런 거 쭉 쓰고요. 요게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돼 있어야지 손님한테 예를 들어서 뭐 보증금이 얼마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다, 뭐 수익률 같은 것도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도 이렇게 첨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위치, 지형도도 저는 집어넣고 막 그러는데, 뭐 컴퓨터 잘 하시면은 사실은 굳이 뭐 이거 아니더라도 더 잘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여튼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만들 때 이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 대장 같은 걸 꼭 발급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굉장히 저희가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이제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토지정보사항 열람을 갖다가 즐겨찾기에 이제 걸어놓고 이제 거기서 뭐 다 디테일하게 토지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 뭐 그다음에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무료입니다, 무료. 이제 보통 이제 계약을 이제 직접적으로 하게 되면은 다 돈을 내고 유료로 발급을 받아갖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매물장을 만들면서 다 돈을 갖다가 만들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통상적으로는 이게 열람 서비스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거 요거를 딱 열면은 거기에 뭐 디테일한 게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거를 뗄 때는 토지 정보 여기 시스템 있죠? 요 보라색, 초록색 있는 거 이걸 저는 이제 클릭해갖고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거 양식을 갖다가 거기다가 발췌해 놨으니까 가서 한번 심심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또 표준 임대차 계약서예요. 이것도 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다들. 근데 이것도 특별하게 내용이 아까 LH나 SH나 뭐 다른 계약서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내용은. 이제 요거는 빈 그 양식이에요. 양식이고 요거는 제가 이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이거는 이분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제가 작성을 해드린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 임대인하고 임차인 제가 이제 이거 다 지워놔서 사실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예, 제가 뭐 이렇게 까맣게 해놨는데 뭐 거기 보시면은 다 아실 만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임대인, 임차인, 그다음에 저 공인중개사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입주할 그 이제 부동산의 표시 사항이 이렇게 기재돼 있고요. 보증 금액이 얼마고 뭐 여기도 뭐 기간이 얼마고.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재지가 별지가 하나가 더 나오더라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밑에도 똑같이 특약사항을 기재할 수 있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뭐 이런 거는 뭐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는 거는 쉬운 거니까 말씀하세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계약하실 때 이제 등기부등본이라고 얘기하죠, 통상. 이제 등기사항 증명서가 있는데, 여기 이제 계약을 하실 때 중요한 거는 중개를 하실 때 실무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별도 등기를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합 건물인데 불구하고, 집합 건물이면은 뭐 다세대 아파트 이런 걸 집합 건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근데 그거에 이제 별도 등기가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별도 등기가 집합 건물에 별도 등기가 있으면은 토지에 이제 정리가 다 안 됐다는 얘기예요. 토지가 정리가 안 됐든지 소유권이 정리가 안 됐든지 아니면은 그 소유권 위에 뭐 권리 관계가 이제 좀 남아 있다든지 그러면 소유권 위에 권리 관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담보예요. 담보대출.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토지를 떼봤어요. 이제 떼봤더니 여기가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이제 그 토지에 담보대출을, 건물을 지으면서 담보대출을 받아져 있는 게 말소를 안 시켜 놓으셨더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집에 이게 전세가, 시가가 4억이고 전세를 3억에 드렸는데 토지에 별도 등기가 1억이 들어있으면 사실은 이 가치가 제로잖아요. 그러니까는 요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압류, 근저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근저당권 때문에 진짜 엄청 고생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하면서, 그걸 해결하면서 이제 펑펑 울은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근저당권 별거 아닌데 통상 다 나오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잠실에, 업무용 오피스텔을 매매를 하게 되면서 저는 매수측 부동산이었고, 이제 상대방은 매도측 부동산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동산에다가 충분히 얘기를 했죠. 근저당권자를 확인했냐, 계속 확인했냐, 몇 번을 이제 되짚어서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계약을 진행을 했었는데, 계약의 그 진행적인은 보면은 그 7월 2일 날 제가 계약서를 쓰면서 이제 특약사항에 보면은 2013년 7월 3일에 말소 등기를 접수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잔금과 동시에 말소하기로 한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매매 금액이 4억 2천만 원짜리 그 오피스텔이었었어요. 잠실에 있는. 이제 4억 2천만 원이었었는데, 신한은행에 담보가 그 대출이 1억 2천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에 1억 2천 들어있었고 전세 보증금이 2억 3천 있었어요. 예, 전세 보증금이 2억 3천이니까 벌써 3억 5천이잖아요. 4억 2천인데 그리고 개인 건저당이 중요한 게 1억 5천이 있었었어요. 그러면 지금 5억이잖아요. 5억이니까 이거는 진짜 4억 2천짜리인데 5억을 계약하는 바보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미리 그쪽 부동산에다가 충분히 얘기해서 확인을 했냐, 근저당권자를 만나봤냐. 개인 건저당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계속 문제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너무 제가 그쪽 상대쪽 근저당권자까지 만나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할 수 있는 매수쪽 부동산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약사항에만 이제 7월 2일 날 계약서를 쓰면 7월 3일 날 이제 근저당권을 말소를 접수를 하면서 접수증이 나오면, 이제, 이게, 계약금을 저희가 이제 4천만 원을 걸었었거든요. 4천만 원을 걸면서 그 4천만 원을 그쪽, 매도쪽 부동산에다가 보관을 하기로 이제 이렇게 특약상에서 썼었어요. 근저당권 설정 해지 접수증 확인 후 매도인 계좌로 이체하기로 하며 접수증 확인 전까지 매도인 매수인 합의하에 주식회사 0000 중개법인의 계약금 4천만 원을 보관하기로 한다. 이렇게 특약상을 제가 기재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하루 지나서 이제 근저당을 말소를 해야 되는데 근저당 말소도 한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만 더 딜레이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좀 찜찜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너무 옹졸하게 부동산과 부동산끼리 그걸 수용을 못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그러시라고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안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부터 이제 5억 되는 거였었고, 그 다음에 그 제일 선순위에 또 갑구에 압류가 있었어요. 이제 송파구청에 압류라는 건 거의 세금이거든요. 확인해 보니까 세금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매매하면서 통상적으로 이런 거는 미리 하기 전에 등급을 떼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 확인을 해봐요. 이제 얼마 있는지 이렇게 해서 다 알아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크게 문제가 안 되니까 넘어갔는데, 결국엔 차일피일 미뤄졌더니 이제 계속 이게 정리가 안 되면서 저희 매수측도 그 매수를 하신 분이 법인이었었어요. 업무용으로 사신 거예요. 오피스텔이 40평이 넘는 거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길동에 있는 법인 사무실을 뺐었어요. 이제 여기를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를 뺄 수밖에 없잖아요. 빼고 있는 상황에서 날짜가 계속 가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답이 없으니까 계속 그 부동산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재당권 전화번호를 내놔라.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건재당권 전화번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가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막 일주일 지나가더니.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제 그래갖고 막 이제 등기부등본을 막 이제 뒤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매도인 집이 이제 개포주공 아파트로 돼 있어갖고, 개포주공을 떼보니까 이 사람하고 이제 아무 이제 인과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유한 지가 오래된 이제 뭐 이름 명의자가 다른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그 등기부를 또 떼고 가니까 이제 또 가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취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완전히 진짜 진정한 중개 사고예요, 이게. 그래서 막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밤에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개포주공을 한 3번은 갔었어요, 제가, 밤에. 근데 그 집에 불도 안 켜져 있는 거예요. 막 청소를 막 해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이분이 개포주공이 503호예요, 그때 당시에. 5층을 가보니까 불이 안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를 이제 가만히 생각 끝에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개포주공에 거기 주공 아파트에 있는 통상 부동산 업소들 상가들도 다 1층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이제 매수자한테는 송파구청에 이제 고소장을 써줬어요. 이제 고소장을 빨리 접수시키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소장 들고 매매계약서 들고 인근에 있는 부동산을 제가 이제 막 가가고 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매도 측 부동산은 이러고 있고 이거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물었더니 한 부동산에서 이 내용을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고소장을 가지고 어떤 여자가 막 찾아와서 부르락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나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당신 나 중개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있을지 않냐.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집을 내놓은 거예요. 이제 그 매도인이 그 집을 개포주공 아파트를 내놓은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제 얘기를 잘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해주는 사람은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와갖고 이제 집에를 가려고 하다가 차에 탔는데, 내가 막 시간하고 돈 드는 게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다른 부동산에 또 알지 않을까 싶어서 그 개포주공 1단지 부동산을 다 뒤졌듯이 제가 다 뒤졌어요. 사실은. 뒤지다 보니까 한 업소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경위서를 막 얘기를 했더니 이제 자기가 그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첫 번째 제가 들렸던 그 부동산에서 자꾸 계약을 해달라고 계속 종용을 한대요. 근데 보니까 보증금 3천만 원에 70만 원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보증금이 많은 것도 아니고 3천만 원에 70만 원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 임대인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해주더라고요.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말라. 근데 보증금을 받아가려고 이제 그 사람 전화는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보증금을 받아가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왜 문제가 더 커졌는가 하면 거기 아까 전에 2억 3천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2억 3천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서 2번 건저당권자였어요. 1번은 신한은행에 1억 2천이 있었고 2번 건저당권자는 세입자가 2억 3천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 세입자도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 집이 매매가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들어오시는 매수인이 매매를 계약서를 쓸 때 임차인이 와 배석한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임차인도 이제 2억 3천을 이제 2,300을 10%를 받아서 다른 집을 이사를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미뤄지니까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동산에서 2,300을 세입자를 준 거예요. 자기가 또 2,300을 갖고 다른 데를 중개를 해갖고 해준 거예요. 그거를 돈을 보관을 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자기가 2,300을 세입자를 내주다 보니까 또 문제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해결을 하려고 돌아다니는 상황이고 이 사람은 계속 문제를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막 저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소장은 송파구 경찰서에 접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쪽 부동산 관리하는 부동산에다가 협조는 구해놓은 상태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사무실로 오면서 엉엉 울었어요. 차에서 너무 바보짓을 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이건 중개사라고 이게 이게 진짜 나 항상 당당하게 중개하는 여자였는데 이거 뭐냐 내 진짜 이거 체면 다 구겨졌다 이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망신살이가 뻗쳤잖아요. 우리 매수 측 손님한테. 그렇잖아요. 실례잖아요, 중개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결국에는 이제 이 스토리상은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매도인은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갖고 고소건이 중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도 해결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억울하고 뭐 이런 거는 있었지만 경찰에 일단은 고소장은 접수해 놓은 상태였었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그쪽 부동산에서 실수가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동산에서 이제 그 세입자 임차인 있잖아. 2,300 물어준 거는 본인이 나머지 돈은 갖고 있었으니까 1,700 하고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다시 우리 매수청한테 다시 주고 매수는 다시 다른 거를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해줘가지고 이제 요건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돼 있었었는데 이 근저당권자를 제가 나중에 이제 만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람은 죄짓고 살면 안 돼요. 보니까 저희 남편의 동창이랑 또 친구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되게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 사무실에도 오고, 그 다음에 저도 또 뭐 그 사람 사무실도 가고, 그 다음에 이 집이 이제 경매가 들어갔어요. 신한은행에서도 이제 대출 이자를 안 내니까 경매가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4억 2천에 이제 매매를 계약을 썼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가가 한 4억 5천 정도 가는 거였었어요. 그 경매가 들어가갖고, 이제 처음에 이제 나왔는데, 제가 3억 7천을 갖다가 경매를 제가 들어갔었어요, 여기에. 3억 7천을 이제 다 아니까 제가. 이제 세입자도 알고 다 아는 상황이니까 3억 7천에 저는 들어갔는데, 제가 3등을 했어요. 3억 7천을 하고 저보다 2등 한 사람은 3억 7천 100을 쓴 거예요. 100을 쓰고 1등 한 사람은 4억 1000을 썼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자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4억 1000을 써가지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저희는 4억을 3억 후반대를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5%잖아요. 등기비가. 4억 20이 넘어가니까 2천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이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 경매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 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저당권을 이렇게 있는 거를 갖다가 하실 때 개인 건저당 특별하게. 그러니까는 뭐 압류나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많이 하긴 했는데 돈을 제가 보관하고 있다가 하나씩 꺼가거나 다 미리 이제 협의를 한 상태에서 뭐 하객서까지 미리 받아놓고 사실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잠실 부동산은 이제 그 친구가 한 30대 초반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너무 내뽀로 일을 하다 보니까 막 진짜 죽을 뻔한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마무리는 어쨌든 금전적인 손실은 없었고, 결국에는 그 사장님이 이제 2,300만 변제를 하고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그 뒤에는 제가 이제 손을 떼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권리사항이 있는데요. 이건 확인 설명서에 보면은 이제 그 실제 뭐 이렇게 명의신탁이나 뭐 이런 부분들 조심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시가가 10억인데 뭐 보증금이 막 7억, 8억 들어있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감정평가를 했을 때 뭐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이런 때에 비해서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제고하기 위해서 저거를 임대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다 기입하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이제 만약 그 부분에 내가 이제 다가구주택에 이제 임차로 들어가는데 그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면 이거 왜 안 써주세요? 여기 보증금이 얼마에 한번 물어보고 짚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신해주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중개를 다 하셨으면은 이제 이제 기본적인 중개는 이런 주요 사항, 뭐 기본 사항, LH, SH, 뭐 이런 뭐 표준 임대차 계약서 이제 그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은 거래 관리 시스템에 이제 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동구니까 강동구 이제 거래 관리 시스템을 즐겨찾기 해놓고 이제 쓰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해놓고 아니면은 뭐 다른 다른 구나 뭐 여기 경기도 뭐 이렇게 다른 이렇게 행정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쓰고 여기 클릭하고 바로 가게 되면 그대로 다 뜨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요거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과태료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된 맛을 보시고 싶으면 그냥 60일 넘어서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증명서, 이제 부동산 하시다 보면 저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서를 이제 작성해야 될 때가 좀 꽤 많아요. 근데 이제 내용증명서를 갖다가 중개를 하시면서 보통 어떻게 써야 되나 뭐 써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국어 공부 같더라고요. 내용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제가 이제 샘플로 뭐 이렇게 한 2개 정도 발췌해 놨는데 보면은
이분 뭐 거기 한번 다 읽어보셨나요? 어떤 내용인지는 다 아시겠죠? 내용 증명은 보통 국어 공부나 마찬가지예요. 육하 원칙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어떻게 이제 해서 이제 있는 걸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보면은 누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발신인, 수신인 이렇게 있잖아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이제 이게 이제 기초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는 부동산이니까 이제 소재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재지 쓰고 그 다음 내용은 쭉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제 이렇게 서술하면 돼요. 뭐 이제 상기 임대차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 7,500만 원죠. 계약 기간 중인데 2013년 10월경에 임대인이 이제 전화 통화를 받은 바 뭐 임차인 발신인에게 이사를 그러니까 이사 기간이 만기가 되기 전에 임대인이 이 집을 빼달라고 명도를 해달라고 임차인에게 요구한 얘기예요. 이거는 근데 날짜를 중간에 임대인이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 날짜를. 근데 이제 나가게 이사 비용까지 2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이사 날짜를 중간에 한 번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내용이 저장돼 있어. 바꿔달라고 얘기한 게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음. 이렇게 그대로 사실을 근거로 의해서 이렇게 이제 내용 증명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재해갖고 그 사람한테 이제 발송을 한 거예요. 그 결론은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발신인의 이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신인은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라며 만약 임대보증금 미만함 및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은 수신인에게 있음을 통보하며 민형사상으로 청구할 것임을 통보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주인이 자꾸 이제 200만 원을 주고 이사 비용까지 200만 원을 주고 명도를 해주십시오 얘기를 했는데 이사 날짜를 바꾸면서 자꾸 말이 달라지니까 이 세입자가 이제 불안한 거예요. 돈을 주니 안 주니 이제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발송을 해갖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법적 근거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한번 보시라고 제가 샘플로 이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저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신인하고 수신인이 이제 발신인은 개인이고 수신인은 이제 법인이에요. 이분은 이제 보면 이제 오피스텔을 이제 분양을 받았다가 이제 뭐 좀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 장마,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 장마와 더위에 고생이 많으신데 송부의 글을 올립니다. 상기 분양 계약서장의 주소지를 계약한 계약자 홍길동이며 상기 큐브 2차 외에도 큐브 1차분 910호 1001호 분양을 받은 바 있으며 큐브 1차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조만간 신용상의 불이익이 예상되는 바 긴급히 본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큐브 2차에 융자도 받을 수 없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대표님께 계약 해지를 통보하오니 너거려운 아량으로 계약을 신속히 처리 부탁드립니다. 분양사무실을 통해서나 주변 부동산 업소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했으나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말미암아 연체의 악순환을 거듭하여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결론 계약금을 포기하겠으며 긴급한 해약을 통보하오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기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거는 조금 어느 정도 좀 절도가 있는 그런 내용 증명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거를 이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제 요거를 회사에서 해약 처리를 해주는 게 있었어요. 분양받은 거는 실질적으로 계약을 10%를 받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무이자로 이제 4차, 5차까지 해주잖아요. 마지막에만 이제 자기가 이제 잔압으로 하고 이제 그 명의를 이적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요새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막 무분별하게 막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가 결국에는 신용상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어쨌든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소송에도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송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네, 빨리 끝낼게요. 이제 이게 대한민국 전자소송에 가면은요, 소송은 직접 당사자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일단 로그인 걸어놓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민사 명령하고 이제 지급 명령하고 민사 서류 요 두 개만 거의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면은 양식이 다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폼을 하나를 제가 카피해 드렸기 때문에 소장은 그렇게 쓰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요거는 명도하고 계약 해지에 대한 제가 소장을 쓴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안내해드렸으니까 안 읽어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원고는 이제 본인이 소송을 갖다가 제기하는 쪽이 원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고가 이제 뭐 할 때는 뭐 계약서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갑이라고 해요. 갑호증이라고 그래요. 갑호증.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옆에 있으면 옆에다가 갑 제1호증, 뭐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갑 제1호증, 그 다음에 그 옆에 확인 설명가 있으면 갑 제2호증, 이런 식으로 가면 되고요.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피고다 그러면은 이제 을이에요. 그러면 을 1호증, 을 제2호증, 이렇게 옆에다가 쭉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소장을 그대로 스캔해갖고 넣으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시면은 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기본 양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저렇게 해서 중개 수수료 지급 청구 소송을 했던 그런 기본 이제 저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이제 소송을 이제 수수료를 2년 동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돈 욕심이 크게는 없어요. 사실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를 자존심 상하게 하면 1원 한 푼도 안 깎아줘요. 진짜 1원 한 푼도 안 깎아줘요. 이제 법원에 소송을 갔는데 이제 그 소송을 딱 가면은 이제 협의가 조금 약간 됐다고 하면은 옆으로 가서 조정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조정실로 다시 가요. 그러면 조정관은 조정을 해야지만 거기 조정이 실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조정을 하세요라고 계속 유도를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1원도 이제 소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1원도 깎아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조정관님 저는 여기 소송이 오기 전이었으면은 저는 100만 원이든 뭐 얼마든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1원도 못 깎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해부가 돼요. 해부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분의 연체 이자까지 원 단위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에 승소를 했는데 이분이 안 준다. 예를 들어서 그걸 안 준다. 그러면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6개월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채무불이익 경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금융 거래가 올수도비 돼요. 이게 핸드폰이고 이런 것까지 다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신용이 불량이 되는 거예요. 스크래치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고 중개를 하시면은 굉장히 우월한 그 지위가 공인중개사한테 막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도 저 소송을 할 때는 제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많이 야단을 친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원고만 될 수 없잖아요. 제가 피고도 됐었던 적이 있었던 얘기예요. 중개를 하다 보면은 피고가 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증인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를 하다 보면은 이제 주변에 재건축을 갖다가 이제 건축을 지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건축을 해야 될 때는 이제 제가 이것도 만들어 놓은 양식인데요. 제 다세대 이제 재건축 동의서 양식이에요.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이런 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필지를 합필해가지고 건축을 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옆집과 옆집에 맞벽 동의서라는 게 있어요. 그 인감성명서까지 첨부해갖고 다 받아가지고 일을 진행하시면 돼요. 이 일을 진행할 때는 설계사나 건축사가 반드시 필요하세요. 그러면서 미리 하기 전에 이 번지에 가설계도 떠보고 이제 뭐 몇 층까지 나오는지 이거 수익률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하실 수 있는 정도까지 되시려면은 이제 굉장히 열심히 중개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 하고 나서면 이제 현금영수증을 이제 발급하셔야 되잖아요. 요즘은 의무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현금영수증 여기 사이트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우리 밥 먹고 막 결제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계속 카드 넣고 쭉쭉 단말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는 단말기는 없어도 돼요. 요 위에 KT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이렇게 사이트가 있어요. 그 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갖다가 컨택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KT 저기 한국정보통신 여기도 저는 가입을 해갖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를 이제 요게 세무서에 가면은 요게 현금영수증 요게 표가 있어요. 이 표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다가 잘 보이는데 게시해놓고 있어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저것도 약간의 세무서에서 이제 저기 할 그런 사항이에요. 자, 빨리 끝냈습니다. 할 말이 더 많은데요. 여기서 그만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어느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에 들어왔는데요. 돈이 없는 이제 당신이 들어오기에는 중개사무소 그 문턱이 너무 높대요. 들어올 때는 자기는 어깨를 움츠려 갖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시나? 그러면 저희 사무실에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편안하게. 그러니까는 돈이 없는 사람도
부동산을 편안하게 오고 갈 수 있게끔 중개를 하시면 여러분들은 다 성공하실 겁니다.